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테마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것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마가 참 시장 안 좋을 때 더 기승인 부분인데 사료주 일단 오늘 또 강세입니다. 세계 식량 위기 최고조라는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하는데요. 근데 시초 대비 다 밀려 있어요. 음봉 전환이 돼 있고요. 고려산업은 13%의 강세 유지하는 정도고 미래생명자원이 한 8% 그렇게 급등했을 텐데 지금은 한 4% 미만의 상승폭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료주, 비료주,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과 기후변화에 대한 악화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17일에 에너지, 식량 안보에 대한 것으로 정상급 회의를 갖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국무총리급의 인사가 참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점이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밀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점, 전 세계 이제 그 부분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안정적인 그 공급원이 조금 없어지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곡창지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악재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 플러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가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료, 사료주 할 것 없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좀 다른 쪽에 대한 이제 대형주라든지 이제 실적에 대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는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그 장 후반 부분에 러시아 핵전쟁에 대한 이슈가 보도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보도가 되면서 또 한 번 더 큰 폭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셨겠지만 지금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을 해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료 관련된 부분은 한 해 원래 한 300만 톤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식량난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테마이다 보니까 종목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전체적으로 샘표 같은 경우는 시세를 상당히 좋게 냈다가 네. 다 밀렸다가 다시 한번 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흐름 자체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전에서 아직은 이렇게 룸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 전에 올렸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 한마디로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도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라든지 성장성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를 따라가시면서 급등을 따라가시는 것도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것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쪽에서는 저는 TYM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테슬라, 농슬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앞서서 이제 샘표는 추천주가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 예, 참고적으로 이제 시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관심준 TYM 어떤 포인트인가요? 고점 대비해서 눌림을 상당히 이쁘게 잘 받은 상황이고 오늘 이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분기에 대한 상승 지금 이번 달 6월 달을 조정을 빼고 고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도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상승,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것을 농기계를 섹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한다면 지금 현재적인 가격 한 2,750원, 60원, 2,8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때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부분인 3,500원 잡고 손절 가격은 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보네요. TYM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 열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갈까 합니다. 건설주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없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건설주는 언급은 많이 됐는데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 강보합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우선은 기관 쪽에서 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을 채워주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이 강한 드라이브를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최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낼 것이다라고 공약부터 진행을 했던 상황이죠. 250만 호에 대한 가구에 대한 추가 공급에서 민간 사업 부분에서 200만 호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것이 그 개편이 되면은 실적적인 것을 이제 개선할 수가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출발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화물 연대에 대한 파업까지 겹쳐지면서 건설 경기, 건설업에 대한 지연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악재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를 기대를 하면서 속도감을 조금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저는 조금 큰 종목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묵직한 종목 보시네요. 예, 포인트와 가격 전략 바로 주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것을 주시를 해야 되고,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정책 플러스 원전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격적인 부분이 올해 1월 27일 날 저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으로는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제 100% 자회사에 대한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 44,000원, 손절 가격 3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또 다른 포인트였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